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고대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 나라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기원전 11세기경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이 왕조가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흔적이 놀랍게도 한반도에 깊숙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고대 역사 속에 중국 고대사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익숙한 역사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죠.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고대 뿌리와 중국 고대사의 신비로운 행적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파헤쳐보는 흥미진진한 탐사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과연 상나라의 멸망이 우리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500년간 황하 중류 지역을 지배하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상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고도로 발전한 사회를 이룩했고 갑골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을 엿볼 수 있을 만큼 문자의 사용 또한 활발했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넓은 영토를 통치하며 고대 중국 문명의 초석을 다졌던 상나라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상나라에도 종말은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주나라의 무왕이 이끄는 군대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무찌르며 500년 역사에 거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목야 전투라고 불리는 이 결정적인 전쟁에서 상나라는 패배했고 왕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강력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대한 의문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상나라의 귀족들과 백성들, 그들은 왕조의 몰락과 함께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새로운 지배 세력인 주나라에 흡수되거나 저항하다가 흩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행방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채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계승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닐까요? 일부 학자들은 상나라의 유민들이 대규모로 한반도로 이동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학설을 제기합니다. 특히 상나라의 왕족 중 한 명이었던 기자가 동쪽으로 건너와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고대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죠. 물론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이 설화는 상나라와 한반도 사이의 고대 연결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고고학적 증거들입니다.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거대한 고인돌 유적들은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상나라 문화와 유사성을 보이거나 상나라 멸망 이후의 문화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나라 유민들의 이동설에 대한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마치 고대 지도 위에 상나라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가상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고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적 발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유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잡했던 고대 동아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상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단순히 중국 대륙의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초기 국가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적 통찰을 안겨주지 않나요? 고대 동아시아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흔적들이 상나라와 한반도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할 때마다 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곤 하죠. 과연 기자조선은 실존했던 나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대 문헌 속의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기자조선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윤색되거나 심지어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의 도구로 활용되어 민족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자조선설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고대사를 해석하는 복잡한 문제와도 깊이 얽혀 있어서 그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고학적 발견들이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거대한 고인돌 문화는 상나라식이나 그 이후 중국 동북 지역 문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마치 고대 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 위에서 상나라 문명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건너와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린 듯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유물들은 상나라가 멸망한 후 그들의 앞선 기술과 문화가 한반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백성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동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정교한 기술, 문화적 유산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것이라는 추론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단순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과정 그 자체이니까요. 고고학적 증거와 고문헌의 기록들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며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상나라 유민의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큰 강물이 작은 지류들을 만나 더욱 풍성해지듯 문명 또한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단서들이죠. 이는 과거의 증거들을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지적 탐구의 여정입니다. 상나라 유민의 한반도 이동은 단순히 만국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망명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 서로 교류하고 전파되는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나라의 선진적인 청동기 문화와 갑골문 같은 고도의 지식이 한반도에 도달하여 당시 초기 국가를 형성하던 한반도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옥한 씨앗이 떨어져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상나라 문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문명을 이룩했던 상나라의 흔적이 어떻게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고 그 지역의 초기 국가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이는 한반도 초기 국가들이 단순히 독자적으로 고립되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변 문명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여러 강물이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듯 고대 한반도 역사는 주변 문명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던 고대 동아시아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상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파급 효과와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고대 문명의 중요한 수용자이자 동시에 재창조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해줍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혔던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마침내 빛을 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듯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과거의 한 조각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역사의 깊은 뿌리를 다시 보게 되는 지적 충격과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대 동아시아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 있어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죠. 과연 기자가 실제로 한반도로 건너와 국가를 세웠는지 그 실체 여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기록들의 신뢰성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고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이 기자조선설이 식민사관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마치 한반도 역사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예곡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자조선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넘어 현재의 역사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논쟁 속에서도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던지는 흥미로운 단서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상나라 문화와 한반도 초기 철기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과 연결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동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독특한 형태의 동검은 상나라 시대의 청동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정교한 제작 방식과 형태는 단순한 지역적 발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명 간의 교류를 강력히 시사하죠. 또한 미송리식 토기 같은 특정 양식의 토기나 거대한 고인돌 문화 역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씨앗이 다른 땅에 떨어져 비슷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상나라의 문화적 잔재와 기술 전파가 한반도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죠. 이러한 유물들은 단순한 돌이나 흙 조각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역동적인 삶의 흔적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을 단순한 민족주의적 해석을 넘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지적인 탐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낡은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고대사의 베일을 벗겨내야겠죠. 이처럼 고고학적 유물들이 증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나라 유민의 이동은 단순히 한 문명이 몰락한 후의 망명이나 피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진 역동적인 교류와 전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굳건한 바위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듯 상나라의 선진 문명은 한반도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학설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동기 기술이나 문자의 전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기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회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던 상나라의 흔적이 어떻게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고 그 지역의 초기 국가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말입니다. 이는 한반도 초기 국가들이 결코 고립된 섬처럼 독자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변 문명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다양한 실들이 엮여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내듯 고대 한반도 역사는 주변 문명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은 고대 동아시아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 역사의 깊은 뿌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며 상나라의 몰락이 한반도에 남긴 또 다른 놀라운 흔적들을 통해 고대 문명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해 나설 시간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상나라의 몰락이 한반도에 남긴 놀라운 흔적들을 통해 고대 문명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해 나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상나라 유민들의 발걸음이 단순한 망명을 넘어 고대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거대한 교류와 전파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이동은 쫓기듯 떠난 비극적인 여정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다른 문명과 만나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한반도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상나라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학설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청동기 제작 기술이나 갑골문에서 발전한 문자 체계 같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 전파뿐만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심지어는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들이 있죠. 마치 씨앗이 뿌려져 새로운 토양에서 자라나듯 상나라의 선진 문명은 한반도에 도착하여 그 땅의 고유한 문화와 만나 독특한 형태로 피어났을 겁니다.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전설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했던 문명의 잔재가 어떻게 새로운 땅에 스며들어
그 지역의 초기 국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대 동아시아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의 흐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비단 중국 대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물결처럼 그 충격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한반도에는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외부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자조선 서른 때로는 역사적 실체에 대한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에 담긴 상나라 유민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설화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상나라 문명이 한반도로 전파되어 초기 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역사의 지평이 확장되는 경외감과 함께 고대 문명 간의 교류가 얼마나 심오하고 광범위했는지에 대한 지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과거의 사실을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득한 고대사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넘어 고대 한중 관계의 복잡성과 동아시아 전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결코 고정된 박물관 속 전시물이 아니죠.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와 해석을 통해 풍부해지고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되며 살아 숨쉬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000년의 어느 날 상나라의 멸망과 함께 동쪽으로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의 심장부에 조용히 울려 퍼지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미지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즐거운 여정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